어린 왕자는 집 한 채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한 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별 이름을 어떤 어른들은 B612라고도 합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집 한 채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별을 소개합니다. 그 별은 활라산 둘과 사화산 한 개가 있었는데 활라산 두 개는 아침밥을 데우는데 꼭 알맞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활라산뿐만 아니라 사화산도 포함하여 화산들을 매일 청소해줍니다. 또 여느 별에나 그렇듯이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습니다. 씨앗들은 땅속에 숨어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 싹을 틔웁니다. 장미나무의 어린 싹이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데 나쁜 식물의 싹이면 알아차리자마자 뽑아버려야 합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입니다. 바오밥 나무는 너무 커서 너무 늦게 손을 쓰면 너무 작은 그 별은 터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아침 세수가 끝나면 별도 조심스럽게 세수를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규율의 문제라 생각했는데요.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나무와 비슷한데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턴 규칙적으로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아주 쉬운 일이라고. 또한 그 별은 너무 작아 어린 왕자는 해넘이를 보고 싶을 때면 의자를 몇 걸음 당겨 놓으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슬플 때는 누구나 해가 저무는 게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어린 왕자가 44번의 해넘이를 본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린 왕자는 그만큼 슬펐을까요? 별에는 전부터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잎을 가지고 있는 이 꽃들은 별로 큰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풀 속에서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의 별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웠고 어린 왕자는 다른 싹과 틀린 이 어린 나무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새로운 바오밥 나무일지도 몰라 아주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나무는 자라는 것을 멈추고 꽃 피우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커다랗게 자리 잡은 꽃망울을 지켜보며 곧 어떤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그 초록봉오리에 숨어 계속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꽃은 정성 들여 색깔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가다듬었습니다. 그 꽃은 개양귀비처럼 아무렇게나 차리고 나타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빛이 흘러넘칠 때에야 나타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화장은 몇 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아침 해가 뜨는 시각에 그 꽃은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멋쟁이 꽃이었습니다. 꽃은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으면서도 이제 일어났다며 하품을 하며 아직 머리도 온통 헝클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꽃의 아름다움에 참 아름답다며 탄성을 냈습니다. 꽃은 그렇죠 라며 자신은 해님과 함께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별로 겸손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린 왕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기도 했습니다. 꽃은 지금쯤 아침 식사 시간이 아니냐며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자신 생각을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어쩔 줄 모르며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다가 꽃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꽃은 이렇게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자기 갓이 넷을 보이며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당황한 어린 왕자는 이 별에는 호랑이가 없다며 그리고 호랑이는 풀 같은 것은 먹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꽃은 자신은 풀이 아니라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린 왕자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꽃은 호랑이 따윈 무섭지 않지만 그래도 바람은 끔찍하다며 바람막이 같은 것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바람이 끔찍하다면 식물로서는 참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정말 까다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꽃은 저녁엔 유리 덮개를 씌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은 너무 춥다며 설비가 엉망이고 자신이 떠나온 곳은 이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꽃은 씨의 형식으로 이곳에 왔으니 다른 세계를 결코 알 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순진한 거짓말을 꾸미다가 들킨 게 부끄러워서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되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냐며 다그쳤습니다. 어린 왕자는 당신이 말을 하기에 라고 대답했고 꽃은 어찌됐든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려고 억지 기침을 해댔습니다. 꽃의 변덕스럽고 까탈스러움에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아주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별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그는 활라산을 정성 들여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사화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좀 쓸쓸한 마음으로 최근에 도단한 바오밥 나무의 싹들도 뽑았습니다. 그는 은연중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으리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줄 채비를 할 때는 울고 싶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꽃에게 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꽃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되풀이에 잘 있으라고 인사했습니다. 꽃은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꽃은 이윽고 자신이 바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며 부디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이 욕을 해대고 신경질을 부르지 않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리 덮개를 쳐들고 그는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차분하고 다정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꽃은 어린 왕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자기 잘못이라며 하지만 아무래도 좋다며 그러나 어린 왕자도 자신만큼이나 바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행복하라며 유리 덮개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하여 그래도 바람이 불면 어쩌지 하며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꽃은 자신은 그렇게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며 시원한 밤바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짐승들은 어떡하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꽃이 나비를 보려면 벌레 두세 마리는 견뎌내야 한다며 나비는 참 아름답다며 너는 멀리 있을 거고 나비가 아니면 누가 자신을 찾아오냐며 말했습니다. 또 커다란 짐승들이 온데도 겁날 게 없다며 자신한텐 발톱이 있다며 순진하게도 가시 4개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꽃은 또 말했습니다. 자꾸 마음이 쓰인다고 떠나기로 결심했으면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꽃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오만한 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과 같은 구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별들을 방문하고 일자리도 찾아보고 시야를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단비 가죽 망토를 입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보자 어떤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게 된 게 아주 자랑스러워 가까이 오라고 반겼습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으나 별은 화려한 단비 가죽 망토로 덮여 있어 서 있어야만 했고 피곤해서 하품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왕은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어린 왕자에게 하품하는 것을 금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은 여행을 하느라 잠을 못 자 하품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품하는 것을 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린 왕자는 겁이 나 이제 하품이 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어린 왕자의 말에 짐은 그대에게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하며 말을 얼버무렸으나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왕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권위가 존중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왕에게 무엇을 다스리냐고 물었고 왕은 모든 것을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별과 그리고 다른 모든 행성과 항성을 가리켰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에 감탄하였고 버려두고 온 작은 별이 마음속에 떠올라 왕에게 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왕은 그에게 해넘이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묻자 저녁 7시 40분경이면 볼 수 있다며 그때는 자신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습니다. 해지는 것을 못 보게 되어 서운하기도 하고 벌써 지루해졌습니다. 왕은 어린 왕자에게 법무 대신 자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도 없는 그 별을 어린 왕자는 이내 떠났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영쟁이는 멀리 어린 왕자를 보자 찬미자가 하나 찾아온다며 소리쳤습니다. 허영쟁이는 특이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왜 그 모자를 쓰고 있냐고 묻자 답례를 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있다고 허영쟁이는 대답했습니다. 허영쟁이는 그에게 박수를 쳐보라고 했고 그가 박수를 칠 때마다 모자를 벗어 답례를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에게 모자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으나 허영쟁이는 칭찬하는 말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영쟁이는 자신을 숭배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아저씨를 숭배한다며 하지만 그게 아저씨에게 어떻다는 거냐며 물었고 그 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른들은 이상하다며 여행을 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한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술꾼은 자신이 부끄러운 놈이란 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에 어린 왕자가 무엇이 부끄러우냐고 물었고 술꾼은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별을 떠났습니다. 이번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에 잠기게 했습니다. 네 번째 방문한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가 일하는 중에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바쁘게 계산을 하며 별을 소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답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가 별을 계산하는 것을 지켜보다 그에게 별을 5억 개나 가지고 뭘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별을 5억 152만 2861개라며 정장하였고 자신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에게 그 별로 뭘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소유한다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소유하면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된다 대답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냐 어린 왕자는 물었고 그는 다른 별들을 사는데 소용이 된다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소유하면 뭘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는 관리하고 또 별을 샌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대단한 일을 하는 착실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머플러를 하나 가졌다면 목에 감고 다닐 수 있고 꽃을 가졌다면 꺾어 다니고 다닐 수 있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 없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사업가는 은행에 맡겨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자신이 가진 별들의 숫자를 적고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둔다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게 다냐고 묻습니다. 사업가는 그러면 된 거라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꼭 시 같다며 재밌긴 하지만 중대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매일 화산 청소를 하고 꽃을 돌보아서 화산에게도 꽃에게도 자신에게도 이롭지만 아저씨는 별들한테 이로울 게 없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사업가는 그 물음에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대답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며 어른들을 확실히 이상 야릇하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한 별은 참 신기했습니다. 별들 가운데 가장 작은 별이었고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들어설 만한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한 별 위에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해 보였지만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하지만 이 사람은 왕이나 허영쟁이나 사업가, 술꾼 같은 엉터리보다 낫다고,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가 가로등에 불을 켜면 별 하나나 꽃 한 송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왜 가로등을 켜냐고 묻자 그 사람은 명령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는 가로등을 껐는데 어린 왕자가 왜 가로등을 끄냐고 묻자 그는 또 명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로등 켜는 사람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예전에는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는 불을 켰었어서 낮엔 쉴 시간도 있었고 밤엔 잠잘 시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별은 해가 갈수록 점점 빨리 돌고 명령은 바뀌지 않고 1분의 별이 한 바퀴씩 돌고 있으니 1분마다 한 번씩 껐다 켰다 하느라고 자신은 단 1초도 쉴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쉬고 싶을 때 방법이 있다며 아저씨의 별은 작아서 성큼성큼 3번만 걸으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으니 좀 천천히 걷기만 하면 계속 햇빛 아래 있을 수 있으니 쉬고 싶으면 걸으면 된다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다 가로등 켜는 사람은 쉬는 것은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다며 평생 하고 싶은 일은 자고 싶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 허영쟁이나 술꾼, 사업가한테 무시를 받겠지만 자신이 보기에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정성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지만 별이 너무 작아 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서운해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무엇보다도 24시간에 1440번이나 찾아오는 해넘이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6번째 별은 10배나 더 넓은 별이었습니다. 그 별에는 노신사가 한 사람 살면서 커다란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별에 강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인데 왜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지리학자는 자신은 탐험가가 아니고 또 그런데 탐험가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으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나다닐 수가 없다며 자신은 탐험가를 맞아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에게 너는 탐험가라며 그가 살던 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화산 셋, 활라산 둘, 그리고 사화산, 그리고 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리학자가 꽃은 적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왜 그러냐고 묻자 지리학자는 꽃은 사라지니 덧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은 덧없구나. 게다가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4개의 가시뿐인 그 꽃을 그 별에 홀로 두고 왔구나. 그 생각에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용기를 되찾고 지리학자에게 자신이 어느 별을 찾아가는 게 좋겠냐고 묻자 지리학자는 지구라는 별이 괜찮다며 그곳이 평판이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습니다.